성결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연합회가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목회자의 성폭력과 교회 재정비리 등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현실을 직시하며 목회자부터 먼저 변화되자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한 보육원 출신 교사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이성남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이 어버이 성김 행사를 열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기독인재를 양성해온 촉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결교단들의 연합체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한성연이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연은 윤리 강령 제정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한성연이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연은 윤리보다 신앙이 먼저이긴 하지만 신앙이 윤리적이지 않을 때 오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성연이 제정한 목회자 윤리 강령은 모두 36개 항입니다. 개인 윤리와 교회 윤리, 사회 윤리 등 크게 3개로 나눴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윤리에는 설교 표절 금지와 성적 일탈 금지, 개인의 이익과 권력,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지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윤리에는 직간접적인 세습 금지와 교회의 민주적 운영, 학벌이나 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 등이 들어갔습니다. 또 사회 윤리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금지,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등의 다짐도 들어갔습니다. 윤리 이전에 물론 신앙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 윤리적이지 않을 때 오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한성연이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따갑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폭력과 교회의 세습, 재정비리 등으로 인해 목회자는 물론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성연은 지난해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윤리 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온전히 목회자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법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선언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윤리에 저촉되는 것을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성연은 이번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을 계기로 윤리 강령 제정과 실천 노력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 보육원 출신 교사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선생님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이성남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과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성남 교사는 김천 어모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탈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보육원 학생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학교 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을 도입하고 다문화 대상 국가와의 국제 교류 사업과 보육원 정기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며 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방치하고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누구나 다 뭔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온 이성남 교사는 5살에 보육원에 맡겨져 자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 방황의 시기를 겪었기에 그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고아사랑협회를 설립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형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라며 이번 수상이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 또 보호 아동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씩 발전되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더. 이성남 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교육 현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습과 생활 지도가 연계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이 어버이 섬김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연탄은행 사무실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속속 찾아옵니다.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니 마음은 더없이 흐뭇하기만 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냥. 어르신들 저희 밥상공동체 서울 연탄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섬김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삼청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 지역 어르신들과 처음 함께하는 자리, 가족 같은 나눔과 섬김을 약속합니다.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서울연탄은행이 삼천동에서 함께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남과 남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지내는 좋은 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을 담은 발을 직접 닦아주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마음이 더욱 푸근해집니다. 노인분들을 모시고 직원들을 통해서 세족식도 해주시고 효도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편 삼청동으로 이전한 서울연탄은행은 지금까지 연탄 중심이던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 LED 교체 사업과 더불어 무선 스위치 교체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회원 모집도 하고. 에너지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대전, 강릉 등 전국 10곳에 지부를 세워 종합적인 에너지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총신대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의 전신은 1901년 평양의 마포 삼열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된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국내 선교 초기와 한국교회 부흥기의 산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폐교되는 아픔을 겪는 등 민족학교로서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로교단은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합동총회와 통합총회로 분열됐고 총신대는 평양장로회 신학교의 역사를 잇는 합동총회 신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총신대가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소강석 예장합동총회장은 120주년을 맞는 총신대가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부흥의 진원지로서 목회자만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음악적 지도자가 되고 그 시대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리라는 결단을 우리 시대의
여러분 시대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지난 11일 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김기철 이사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된 임시이사 체제 종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과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들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희망찬 미래 비전으로 특성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총신대는 개교 1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총신대가 걸어온 길을 조명하는 세미나와 교회 음악과 교수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음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궁극적인 진리라는 태도를 교묘하게 확장시켜 타 공동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전체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8년간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90%를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 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이 통계들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명망 있는 지도자 한 분으로부터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경청을 통한 상호이해, 두 번째는 상호협력, 그리고 2가지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실천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해, 협력, 실천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가 커야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알아봐주고 좀 더 나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되는 풍토 속에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먼저 자세를 낮추어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협력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쉽고 녹록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관점과 입장만 옳다고 밀어붙이면서 상대방과 합리적 토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공멸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를 보면 갈등은 인간 사회를 진보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그 수위가 너무 높고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실천을 통해 상생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공멸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이념, 지역과 소득 격차, 남과 북의 대결 등 갈등 요소가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독특한 공동체인 교회가 갈등 해소의 화목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을 성찰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지난달 교회 내부적 관점으로 교회 현실을 돌아본 데 이어서 다음 달에는 언론과 이웃 종교, 정치, 시민사회 등 교회 밖의 시선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식이 오는 7월 서울 노원구 꽃동산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장로교회 날 준비위원회는 어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주제로 오는 7월 8일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천 노력에 나섭니다. 기독교 학교 발전을 위해 결성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오는 20일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135년 기독교 학교 역사를 바탕으로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